안녕하십니까. 약자에게 꿈을 주는 인생성형가 정용기입니다. 대중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이 새로 바뀌었는데 제가 달 초기에는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책은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입니다. 이런 책이요. 이 책, 그 다음 이것까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준만 하면 전북대에서 정년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죠. 제가 마침 전북대를 나와서 수업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훤칠하고 강의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분이 책을 30년 넘게 썼는데 300권 안팎 썼습니다. 아마 교수들 중에서 30권만 써도 대단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신문방송학과다 보니까 편집적인 이렇게 수집해 놓은 자료, 정보, 수집 분석 아니냐, 편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공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300권 안팎이나 썼다는 것은 괜찮은 교수가 쓸만한 책 10배, 그리고 게으르고 책을 거의 집필하지 않은, 한 권에서 한 두세 권까지 집필한 교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비한다면 100배. 자, 교수를 견줘서 우열을 나누거나 승패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가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제가 조교를 해봐서, 시간 강사를 해봐서 아는데, 대학에서 수업을 한 9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방학이 교수들은 2달 안팎이라고는 하지만 시험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안팎 정도 방학, 그리고 평소에는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국립대니까 전북대는 9시간 안팎을 하는데 이런 책을 300여 권이나 써낸다는 것은 그가 분석이든 편집이든 정리든 대단한 겁니다. 초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인. 그런데 그가 쓴 대중문화의 겉과 속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이 3권을 보니까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5년이나 됐죠. 15년이면 요즘 강산이 변할 만한 세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중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9월의 책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소개하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3권에 나오는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정의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컴퓨터 통신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트라는 게 네트워크, 그것이 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터라는 것은 이제 사이에, 중간에, 중매하는, 매개하는, 그러니까 매개하는 그런 통신 그물이다. 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통신병이었습니다. 이게 통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리저리 통하는 것이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강준만 교수는 인터넷은 인정투쟁 수단이다 그렇게 했어요. 인정, 경쟁을 넘어서 인생살이를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투쟁을 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인터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프로이드 같으면 섹스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권력의지, 권력 욕망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이다, 또 생명의 원천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인정이다, 남에게 인정, 그 사람 잘해, 그 사람 참 괜찮게 살다 갔어, 그 사람 강준만 전북대를 빛낸 사람이지, 다작가로서 정년할 때까지 300권 안팎을 썼다고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지, 이렇게. 그리고 강준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론사에 뭔가 족적을 남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그런지 인정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뭐냐 하는 게, 종교적으로는 어떤 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계율을 지키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는 윤리나 또는 정치적
아니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금전욕, 그런 욕을, 즉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인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런 인정욕, 인정투쟁을 하는 수단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터넷은 쓰레기통이다. 거기다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배설하는 곳이다. 입으로 배설하고, 학문으로 배설하고, 눈으로 배설하고, 손으로 배설하고, 거기는 그런 것을 다 쓸어 담는 뭐 통으로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서 무슨 보배를 구한다든가 서로 사람들끼리 인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 의지를 거창한 듯이 표현하는, 그래서 말이 세고 말이 험악하고 그냥 시옷으로는 안 되니까 쌍시옷을 써야 되고, 이런 곳이 인터넷 아니냐, 이런저런 그 자기가 보는 눈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강진만 교수는 거기에서 우리는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선발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곳이 강진만 교수가 쓸 때는 아마 그 뭐 정말 유튜버보다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그 컴퓨터 통신,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통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영상 통신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이 매체는 달라지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한 30년 안팎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터넷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고 시간을 빼앗아간다.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 저도 이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 편집은 저는 안 합니다. 그대로 방송에서 앞뒤 문제는 끄트머리만 잘라내지 편집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 중에는 쪽 편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간투사 이렇게 말을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는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이 휴지 기간, 말을 안고 있는 시간. 그런데 대화를 할 때건 연설을 할 때든 그렇게 쉬는 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은 무건, 침묵, 그걸 통해서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침묵이라는 것이 나와 앉아있는 A, B, C, 그가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그 침묵의 의미가 또 달라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 않는 것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이를 다 줄여가지고 사고할 시간, 그리고 말한다는 것은 이게 발언이죠. 그러면 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 제가 국어교육하고 뭐 국어국문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들어본 이제 풍월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른바 화행 이론 그러거든요.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 말이라는 것은 말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표정으로 전달되고 행동으로 전달되고 그 상황으로 전달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이 간투사라든가 기침으로도 몇십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딱 이야기를 하면 말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반성하고 회고하고 떠올려야 할 것, 사고라는 이 복잡한 과정 거쳐서 남의 말을 듣기도 해야 되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금방 두들기면 거기서 나오니까 참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한다는, 사고의 기회, 사고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렸다, 인터넷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문가니 비전문가니 하는 구분을 붕괴시켜 버렸다. 그래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무슨 뭐 교수가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합니까? 초딩이 필요합니까? 초딩인지 대학교 나온 사람인지 할아버지인지 아이인지 어떻게 합니까? 글만 나갈 때는. 이렇게 유튜버처럼 얼굴이 나가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저도 지금 나이 64세인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65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 60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젊어 보이는데 50대 후반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놓고. 그런데 이 마당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른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100만 유튜버, 저처럼 500도 안 되는 유튜버, 그렇게 되는 거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을 무너버렸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식인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지식인의 종언을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인터넷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추구하는 게 뭐냐? 첫째, 유희주의 그랬어요. 유희라는 건 말 그대로 재밌게 희희낙낙 노는 거죠. 재미없으면 끝난다 이거죠. 오락성, 재미니즘, 이른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좀 썰렁하고 쿨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학원할 때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뭔가 진리가 담기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꽤 인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엔터테인먼트다 이거죠. 그런 쾌락 본능적, 인간의 유익성과 그 다음에 쾌락, 이게 문학에서도 예술에서도 추구하는 바인데, 그 중에서는 이 즐거움, 재미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나? 다문화가 있다 이거예요. 아마 2006년 그때인데도 발카페, 얼마나 특이합니까? 뭐 성소수자니 또는 자기 나라의 특수한 문화니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문화가 거기에 나와 있다 보니까 발카페만 해도 60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인터넷이라는 이 통신망에는 별게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인터넷 지금 컴퓨터 통신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유튜버에서든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없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이제 뭐랄까 융화되는 측면도 있고 퓨전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원래 충돌도 하고 충격도 하고, 또 문화라는 것은 물처럼 공기처럼 잠식을 해버리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속성이 이제 지역 문화니 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지역 문화의 특색은 커녕 한국 문화의 특색 또는 대학 문화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그 문화의 변별성을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뭘 추구를 하냐? 극단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극단주의. 이 썸네일이네 제목이네 이런 데서도 이른바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낚시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찾아오기는 하려고 하는데 간판은 그래서 요란하게 쓰죠. 그렇긴 하지만 뭐 자극적으로 들어와서 그 자극이 덜할 때는 실망하는 수도 있는 거고, 좀 기대를 안 걸고 들어왔는데 괜찮네? 이 사람이 어그로는 안 끌지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뭔가 내용이 있네? 그렇다면 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만 들었다 되게 이제 이 사람 뭐 볼 것도 없다, 나이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떠나는 거 역시 자유죠.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 특별한 어떤 극단적인 말을 안 쓰지만, 아주 뭐랄까요, 쇼킹한 얘기는 안 쓰지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얘기는 안 쓰지만 괜찮네, 들어볼만 하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지성적인 것, 그리고 익명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워서, 유튜브도 익명성 내세우는, 얼굴 안 내세우는, 소리만 나간다든가 아니면 문자로 보낸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웹툰처럼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수단도 많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는 수도 있고, 자기를 내놓고 할 때에도 이게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구독자가 있어야 되고, 마치 교회 신도가 대형 교회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었듯이 구독자 숫자가 계속해서 인정 투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짜릿해야 되니까, 재미를 이렇게 가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극단으로 치닫고, 자극은 자꾸 더 센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강도가 더 세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자기가 파워를 느껴가지고 구독자가 모이면 마치 뭐랄까요, 독재자랄까 아니면 전제 군주랄까 아니면 어떤 성주랄까 이런 사람이 갖는
그런 거. 아마 예, 유튜브 어느 사람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웬만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내 방송국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다. 나는 그런 방송국의 사장으로서 아마 그런 측면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 좀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극단을 그래서 그런 거 가끔 뜨잖아요. 이렇게 뭐 특히 성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 먹는 거 먹방 같은 데서도 그 폐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제 종교에서 그 축자적 해석 그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다면은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내놓는 그 어떤 계율이죠. 그때의 사랑이란 건 뭔가, 그때의 이웃이라는 건 뭔가 하는 것을 그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른바 축자적 해석 그러죠. 축자 글자를 쫓아가면서 글자 한자 한자를 그런 근원을 따지는 근본을 따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카페네 뭐네 그런 데서도 그러죠. 그래서 동질성 있는 사람들끼리 폐쇄성을 갖고 그리고 유튜브는 이게 알고리즘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보수파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구만 이 친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공급해 줄게. 계속 봐. 그래 너 이런 것도 좋아하지 하고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걸. 그러면 이제 그 중도파라든가 이를테면 그 좌파 이쪽에 대한 거는 뭐 못 듣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이런 어떤 취향 그런 걸 추구하는데 강준만은 여기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취향은 계급이다. 그래 문화도 계급이 있듯이 취향도 취향 따라 계급이 나눠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은유를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반론의 여지도 있지만 그렇게 말했던데 근본주의 성향을 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주의를 띠기도 한다. 이게 이제 해커들을 예로 들었다고요. 공동체주의. 여기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으려는 것의 어떤 수단인데 인정 투쟁에서 승리하려는 그런 수단인데 그 수단을 가지고 놀 때는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유희, 다문화주의, 극단주의, 근본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걸 추구한다. 예, 그 밖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TV는 정신 연령이 중학생 수준에다 초점을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그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따져서 준비를 하면은 그 타겟이 한정이 되죠. 그러니까 만인에게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TV에서도 정신 연령이 중학생 수준인 그 타겟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뭐랄까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지식 경험 수준이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TV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역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시청률로 가늠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이든 이렇게 유튜브든 TV든 시청률에 울고 웃는다. 그것도 너무 단기적인데 참 그것도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하나하나 인기를 얻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뭔가를 주고자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독립성을 갖다 보니까 이 독립성을 가진 것을 하나하나 또 완결성 있게 하면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3년째 하는데 학원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달 수업을 받는데 한 달 수강료를 받고서 그 단기적인 데다 너무 초점을 맞추면 교육 목표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재미는 없더라도 이 한 달이 그 긴 뒷날에 걸음이 돼가지고 뒤에 막 이렇게 이제 이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기 성과에 너무나 매몰이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길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도 한 달 수강료를 받긴 하지만 이 친구의 1년 뒤, 2년 뒤 그 지나가는 거, 그다음 학교에서 성적을 높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생까지도 좀 고려하자. 뭐 이것저것 고려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통됐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라는 건 이 짧은 한 20분 안팎 이 방송이 하나의 작품성을 갖고 자식처럼
이제 이 세계 우주를 돌아다니지만은 그 밖에 또 다른 내가 방송한 것과 연계를 지으면서 지속성도 지녀야 되는데 하나의 그 영상이 갖는 완결성 그리고 다른 것들과 유기적으로 뭉치는 그런 통일성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참 이거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약간 신경을 써서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워낙 넓다 보니까 그게 넓어져서 타켓이 이렇게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뭐 측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나갑니다. 저는. 그리고 명품은 뭐라고 했느냐? 명품은 티넥이다. 차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차원에서 보는 수도 많죠. 자기가 뭔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제 차별화의 뭐 측면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 너희들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노는데 나는 그보다 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품 경쟁이 참 요란하죠. 스타 숭배는 또 어떻게 봤느냐? 스타 숭배는 현실 도피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강준만 교수는 또 이거는 이제 어떤 위인을 우리나라에서 설정해 놓고 위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인은 흠결이 없다. 이른바 위인 무흠결. 그리고 그 스타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대리만족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시원스럽게 단순화해가지고 현실 도피다. 그렇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뭐냐? 광고는 평등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거다. 당신들 이러이런 걸 가지면 귀족 때 이 아파트에 살면 이러이러한 층은 돼 하는 거 그리고 행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광고라는 것은 평등 가능성을 올려주는 거다. 그래서 당신도 평등할 수 있다. 이 물건을 갖는다면 그래서 화장품이든 학교든 집이든 어떤 그 단체에 끼는 것이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강림원 교수가 가장 행복한 때,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젠가 무엇인가 미칠 때라고 했어요. 미쳐지는 때. 미칠 때. 미쳐야 미친다 그러잖아요. 광급. 미쳐야 미친다. 미친 듯이 열광해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옛사람이 한 이야기들이 맞는 구석이 많은데 강준만 교수도 가장 행복할 때는 제일 기쁠 때는 무엇인가 미쳐 있을 때다. 아마 이런 저술에 미쳐서 그 30년 안팎 근무하면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전북대학교에서 지방대학에서 그리고 지방대에서 다른 학생들이 이러다가 또 여기 징검다리 삼아서 서울 올라가려고 하죠. 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난 안 올라간다. 나는 여기를 지킨다. 그 약속을 지킨 이 신뢰의 교수 강준만 교수가 집필할 때 아마 가장 행복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뭐 서재 전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그 자료가 이를테면 대중문화 이렇게 빼들면 그 자료가 쭉 있어서 아마 이제 조교가 있고 신문 스크랩도 하고 또 이렇게 분류해서 입력도 해놓고 그런 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주제 꺼내들면 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다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천재성도 있고 그 체력도 대단하지만 심신의 힘도 대단하지만 그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렇죠. 대통령이든 지필이든 저희 유튜브로서 이렇게 강의 간략하게 하지만 저도 이거 한 하루 안팎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몇 시간은 이걸 다시 읽어보고 제가 작성해 놓은 독서록도 읽어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 뭐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여러 가지 다뤘는데 인터넷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강준만이 이야기한 걸 15년 전 이야기니까 좀 흘러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도 맞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9월 여러분들 이제 추석도 들고 그랬는데 멋지게 시작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강준만 교수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 한번 시간은 좀 됐지만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우리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쟤들이 왜 이래 하고 젊은이들을 만일 이해를 못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그 전기, 통신 이 분야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또 요소가 되고 사회를 이해하면 사회에 모여있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책을 읽고 좀 이 생각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 생각할 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틈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쪽 편집 이른바 그 사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니까요. 일상의 대화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서든 일상에서든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